충분히 있다고 봐야죠.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마스도 보면은 요즘은 이제 대세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걱정이 돼요. 북한은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움직이는 조직이란 말이죠.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.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는 속도가 늦어. 뭐 하려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돼.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잡혀가니까.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2014년인가 그때 북한이 뭐 엉성한 무인기 삼척하고 막 보내갖고 한 적이 있는데, 물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정찰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, 또 그거를 북한 입장에서 좋게 보면은 이미 그때부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무인 드론, 그런 값싼 맛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미 생각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 측면에서는. 그리고 이제 재작년 연말인가요? 그 북한 무인기가 들어와서 이게 우리 서울 상공 날아다니고 했었잖아요.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, 이스라엘 하마스 이걸 보면서 김정은이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. 야, 이보라 해갖고 저 드론 중국에 가면 디머신가 하는 그 드론 세계 제일 많이 만드는 업체가 있잖아. 거기 가갖고 싸게 갖고 와갖고 뭘 준비할지 모르는 것이지.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. 싼 맛에 할 수 있는 거니까. 우리가 미사일 하나 날리려고 그러면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런 거는 그야말로 진짜 가성비 갑인 거죠.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.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도 지금 뭐 드론 사령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.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. 그 잠수함 또 뭐 우리는 뭐 한 10척이다, 북한은 뭐 70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것도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뭐 좋은 거고 새로 만들었으니까, 북한은 대부분 저 옛날 이런 것들 어뢰전 같은 게 많고 이제 그런데,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. 잠수정 또 해군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인데, 그것이 70여 척이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척이라도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없을 테니까 어딘가 들어와 갖고 평상시에 이 평온할 때 와갖고 후방에 어디 가서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, 아니면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엉성하지만 몇 개가 들어가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한테 큰 위협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봐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,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. 야, 그거 뭐 옛날 거래 갖고 성능도 별로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야? 아무 안 해도 되는 거야? 그 해군 이제 뭐 배도 만들지 말고 레이더도 만들지 말고 이건 아니잖아요. 그것만 이제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구식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, 그 중에 한 척이라도 들어오면은 아주 그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.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인가요? 독일 잠수함 하나가 영국 군항에 들어가고 휘젓고 다니고 했는데, 그게 심리적으로 압박 주는 게 크거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 미래를 보면은,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무슨 대응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지만은,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은 그때 우리의 잠재적인 적들은 중국, 러시아, 뭐 때에 따라서는 일본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무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스마트폰 사듯이 가갖고 딱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, 지금 북한을 상황을 보면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해 나가면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전체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준비도 될 수 있는 거죠. 해킹도 이제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, 북한의 그 해킹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 그 능력을 사실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죠. 북한에는 인터넷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뭐 극소수가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어쨌든 우리는 이제 뭐 국가기관이 판단한 이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, 저 옛날에 김정은이가 정권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핵하고 미사일, 사이버, 이거는 만능의 보고입니다. 그래서 핵, 미사일, 사이버만 쓰면 못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. 그만큼 북한에서는 관심을 일단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알려진 거는 뭐 한 7천여 명의 해커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그 해커들이 2021년에 우리 그 KF-21 제작하는 카이, 거기 이제 해킹을 시도를 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최근 국정원에서 북한 사이버전 관련돼 갖고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어요, 보니까. 지난해에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뭐 이런 데가 이제 해킹을 받은 것이 하루에 162만 건이라는 거예요. 하루에. 1년이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하루에 162만 건. 그 전해보다가 36% 증가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추적을 해보니까 그중에 80%가 북한 소행이더라는 거죠. 5%가 중국이고,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엄청나다.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, 그래서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뭐 공식 석상에서 야, 식량에 좀 관심 가져라!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그 농수산 관련된 그런 기관의 해킹이 확 올라가고, 또 작년 8월인가 이제 무슨 해군력 강화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조선소들 있잖아요. 배 만드는데
거기 들어와갖고 그 도면이나 설계도 이런 거 막 해킹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상당하다. 세계적으로도 그 암호화폐 같은 거 탈취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, 북한이. 그 돈으로 지금 미사일 만든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데, 그래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우리가 그 우습게 보면 안 된다. 진짜 뛰어난 어떤 해커 한 명이 나중에 어떤 전쟁 나기 직전에 어디 한 군데 뚫고 들어와서 우리 국방부가 됐던 거 합참 들어 한 군데만 뚫으면 되는 거거든요. 또 그게 아니면은 내부에 누굴 매수해갖고 그잖아요. 그거.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.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네.